얼마 전에 한국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의 40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강남은 물난리가 났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고요. 침수된 차량은 11,000대가 넘고 차량에 대한 피해액만 1,6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유럽에는 심각한 가뭄과 더위가 왔다고 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폭염으로 최소 1,500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영국의 기온은 40.3도를 찍으면서 영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철도와 지하철 운행은 대거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고 하죠. 프랑스는 어떨까요? 기온이 42도가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 기온에 산불까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1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탈리아는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긴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 집단자살 행위다 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유럽은 아주 덥고 물이 다 메말라서 죽겠다는데 한국은 물폭탄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한국은 지금 폭우 복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흰남노에 대비해야 됩니다. 태풍 흰남노는 현재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됐는데요. 10분 평균 풍속이 초당 54m, 순간 풍속이 초당 75m, 강풍 반경은 무려 610km라고 하죠. 이 정도 초강력 태풍이라면 기차를 탈선시키고 사람이나 바위를 날려보내고 건물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요. 또 태풍 흰남노는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낼 예정이라고 하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위력이죠. 더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줄까요? IPCC의 제1실무그룹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태풍의 파괴력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하게 강력해졌다고 해요. 또 2020년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의 한반도 영향태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매우 강 이상의 태풍 발생 빈도는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기상청은 2020년 초강력 등급의 태풍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태풍은 이렇게 도대체 왜 해가 갈수록 강력해지는 걸까? 과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결국 자연의 분노를 불러온 거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도대체 어떻게 태풍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걸까요?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악셀 팀머만 단장 연구팀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태풍,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태풍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슈퍼컴퓨터 알레프를 이용해서 초고해상도 기후 시뮬레이션을 13개월 동안 실행했는데요. 이번 기후 시뮬레이션은 전 세계에서 진행됐던 그 어떤 기후변화 시뮬레이션보다 가장 정밀하고 상세한 시뮬레이션이었다고 해요. 그 데이터 양만 해도 2000TB가 넘었다고 하죠. 자, 시뮬레이션 결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하면 태풍의 총 발생 수는 줄지만 3등급 이상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약 50%나 높아진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해서 4배까지 이르게 된다면 강수량은 현재 대비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죠. 이번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미래기후변화 시뮬레이션 결과는 과거 30년 동안의 열대저기압, 그러니까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변화 추세하고 아주 유사했다고 해요. 지난 30년 동안 열대저기압의 발생 빈도는 줄어왔고 그 강도는 강해져 왔는데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라는 거죠. 또 이번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상륙하는 태풍들은 더 강력해지고 강수량도 많기 때문에 해안지대에서의 극한 홍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요. 자, 다음 보고서도 한번 볼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1실무그룹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 발생 비율이 지난 40년 동안 증가해 왔다고 해요. IPCC 보고서 역시도 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질수록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열대성 저기압의 최대 풍속은 높아질 거라고 해요. 자, 또 다른 연구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면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전세계 열대성 저기압 발생 빈도는 2배 이상 높아지고 최대 풍속은 20%가량 증가할 것이다.
전 세계 많은 지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해당 논문에 따르면 원래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지역에서도 이제는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예상은 이번 태풍 흰남노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태풍 흰남노는 기후관측사상 처음으로 북위 25도선 이북의 바다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태풍의 발생 위치가 점점 더 위로 올라오는 건데, 이런 현상은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에 적도 부근이 워낙 뜨거워진 데다가 지구의 순환 시스템이 망가진 탓이라고 하죠. 또 논문에 따르면 홍콩이나 남태평양에서 높은 등급의 열대성 저기압 확률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약한 열대성 저기압이나 열대성 폭풍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다만 인도 벵골만이나 멕시코만에서는 강한 열대성 저기압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죠.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국제공동연구팀의 논문을 보면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늘어나면 3등급 이상 강력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이 50%가량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단의 연구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또 해당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태풍이 더 강력해지는 만큼 태풍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요,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9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태풍이 더 커지고 강력해지는 바람에 더 넓은 범위까지 태풍의 영향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나라 4위로 기록됐고요. 절대적 변화로는 무려 전 세계 3위 59.4%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앞으로 더 무서운 태풍이 한반도 전국토를 날려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앞으로 태풍에 의한 기후재난에도 대비를 하고 폭우나 침수, 홍수 상황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고요. 앞으로 재산이나 인명피해, 농작물이나 공장, 주거지 피해도 많아질 거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손해도 아주 크게 나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태풍에 의한 비용을 아주 많이 감당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한국에는 더 크고 무서운 태풍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 여름 강수량도 많고 태풍도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나라라서 그나마 태풍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잘 세워져 있는 선진국이거든요. 문제는 평소에 태풍을 안 맞아봤던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매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좀 덜 아프게 맞는 법을 알거든요. 캄보디아의 상황이 그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데, 미래의 캄보디아는 1등급 태풍의 영향이 12,550%나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증가량이죠. 이 미래에는 캄보디아의 수도 푸놈펜까지 태풍이 강타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3등급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이 9,375%나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죠. 논문 공동저자 아이반 헤이그 영국 사우스햄튼대 교수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상위 10개 국가를 보면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입니다. 이런 태풍 같은 열대성 저기압을 겪어보지 않은 나라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친다면 이들 국가의 피해는 아주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같이 태풍을 많이 맞아본 경제력 있는 선진국들 있잖아요. 가령 대만, 중국,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라고 해도 아무리 경제력이 있다고 해도 미래에는 국가 세금을 갖다가 태풍 방지, 수해 복구, 홍수 방지, 토목공사, 재난 시스템 구축 등에 써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을 태풍 막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인간의 활동이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는 거죠. 근데 누구 탓을 하겠어요? 다 우리 인간이 만든 태풍인 거잖아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 그리고 강도가 늘면서 경제적 피해가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통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1970년대에는 전 세계 재난 피해액이 197조 원, 그리고 2010년대에는 1560조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망 피해를 보면요, 사망자의 91% 정도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이에 페테리 탈러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15억 달러를 들여서 전 세계 재난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죠. 재난조기경보 시스템이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재난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재난조기 경보 시스템은 하루라도 빨리 구축돼야 돼요. 국제환경 컨설팅 기업 GHD의 물 관련 재해 예측 보고서를 보면요, 2030년까지 전세계 누적 손실액이 1조 3천억 달러, 2040년까지는 그 피해액이 50% 더 늘어서 누적 손실이 3조 3천억 달러, 2050년까지의 누적 피해액은 70% 더 늘어난 5조 6천억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또 벨기에 브뤼셀의 재난역학연구센터에 따르면 20년 평균 전세계 홍수 발생 건수는 163건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그 건수가 30% 증가해서 223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미래에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하죠. 폭풍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19% 늘어나서 121건, 작년 전세계 홍수 피해 사망자는 4,143명에 폭풍 피해 사망자는 1,8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년에는 전세계 1억 명 이상이 홍수, 폭풍, 가뭄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열대성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이 왜 매년 강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가져온 논문과 자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과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95% 이상 일치해요. 자연재해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 오는 것은 모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원인이다. 앞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더 큰 자연재해가 몰아닥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난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도를 지금보다 낮추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이나 그 실행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친환경 컨텐츠를 여러 번 만들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따로 다루지 않고 다음 영상으로 또 한 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엉이 여러분들 모두 이번 태풍 대비 단단히 하시고 모쪼록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행복한 추석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